반갑습니다,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지난 한국사 1번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도들이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조선의 완성된 제도의 모습들입니다. 조선의 제도 모습을 각각 중앙, 지방, 그리고 관리 임용 제도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사학습지 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중앙제도를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핵심 단어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의정부 서사제. 왕의 명령을 의정부가 거쳐서 육조에게 내리거나 육조의 보고 내용을 의정부를 통해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육조직계제입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과 육조 간의 직접적인 명령을 주고받는 제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제도였다. 육조직계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였다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의정부와 육조가 조선의 중앙제도에서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정부입니다. 국정,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최고 기구입니다. 이 의정부는 여러 재상들이 일을 하면서 국가정책을 합의하고 결정하는데요. 이때 의정부에서 일하는 재상들 총 3명 있습니다. 이 3명의 재상들을 삼정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각각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중앙제도입니다. 바로 육조입니다. 의정부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실시하는 기구입니다. 이 육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조의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학습지 2번 뒷면에 보면 조선의 중앙제도의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아래에 가장 높은 최고 정치기구 의정부가 있고 이 의정부 아래에 실제로 결정된 일을 실시하는 6개의 기구 육조 이, 호, 예, 병, 형, 공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와 육조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기구는 바로 3사입니다.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 기구들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인데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사관원은 정치를 비판하는 기구, 홍문관은 국왕의 자문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관리들의 비리 감찰, 학습지의 내용을 보면 작은 3번 감찰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잘못을 감독하여 살피는 일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사헌부는 조선의 여러 국가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혹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이를 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관은 조선의 여러 정치의 내용을 비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정치 비판을 다른 말로는 간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학습지를 보면 임금에게 옳지 않은 일을 말하여 고치도록 한다라고 단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혹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항상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전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대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관원에서 일하는 국가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렸던 정치적인 명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 세 번째 기구입니다. 바로 홍문관입니다. 국왕의 자문을 맡은 기구였는데요. 자문이란 어떠한 일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나란 일을 하다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물었던 왕의 의견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1번 학습지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단어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홍문관 4대 임금 세종대왕 때 설치되었던 집현전이 7대 임금 세조 때 폐지됩니다. 그리고 9대 임금 성종 때 집현관의 기능을 계승하여서 다시 홍문관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그때 배웠던 홍문관이 바로 여기 3사에 속해 있는 홍문관입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기구를 합쳐서 3사라 부르고 3사는 조선시대 국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 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고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 또한 최고 권력자인 왕 또한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받았다. 조선시대 정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학습지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뒷면을 보면 빈칸이 하나, 둘, 셋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3사의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기구가 3사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다들 읽어보았나요? 자,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시정, 당시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인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자, 이 여러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3사, 관리들의 비리 감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관인을 살피며 거짓된 행위를 금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국가 관리가 올바르게 정치를 하는지 잘못된 정치를 하는지 살피고 거짓된 행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이 기구의 명칭은 바로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거짓된 행위를 금한다. 모든 관인을 살펴본다 등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간쟁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간쟁, 논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이 기구는 바로 사관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치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관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경적, 책을 관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왕이 물을 일을 대비한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경연을 한다. 네, 왕과 신하가 함께 의논하여 정치를 했던 경연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는 이 기구. 이 기구의 명칭은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사에 속한 세 가지 기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읽기 자료 하나를 더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뒷면 가장 위에 보면 네, 읽기 자료 정도전의 삼봉집이라는 책에서 따온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네, 이러한 내용이 있죠. 천하의 득실과 백성을 이해하고 사직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일정한 직책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행할 수 있으며 대감만이 말할 수 있으니 네, 나라의 여러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재상, 신하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인 재상과 대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간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대가는 3사의 관리를 부르는 말입니다. 3사의 관리인 대가는 비록 그 지위는 낮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읽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읽기 자료 설명을 보면 3사의 기능 강화는 왕권 견제, 권력 독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듯 3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 견제에 대한 기능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배워나가면서 국가의 여러 신하들이 3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는 내용들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의정부 6조에 이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합쳐서 3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기구들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나머지 기구들의 이름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승정원입니다.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두 번째 춘추관입니다. 역사책을 쓰고 보관하는 기구입니다. 세 번째 성균관입니다. 한양에 설치되어 있는 최고 중앙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다음 의금부입니다. 죄인이 발생하였을 때 왕이 직접 그 죄인을 다스리는 기구를 의금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성부입니다. 서울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서울특별시장과 유사한 직책이라고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의 명칭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지방제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지요. 자, 한국사습지 뒷면에 보면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있는 여러 가지 표시된 글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상당히 낯이 익은 여러 지명들이 보일 겁니다. 이 여러 지명들 중에서 선생님은 8군데의 지명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 8개의 도 단위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네, 조선은 우선 지방을 나눌 때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 도가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네모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 지방행정구역 첫 번째입니다. 전국을 8개의 도, 8도로 나누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8도의 아래에 군, 현이라는 하위 단위가 존재했습니다. 즉, 도 아래에 군과 현이 존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 그리고 군현이라는 기본 단위를 알아두시고요. 이 도와 군현이라는 지방 단위에 각각 중앙정부는 관리를 보내었습니다. 8도에는 관찰사를, 군현에는 수령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 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하급 지배층들을 우리는 향리라고 부릅니다.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수령들을 도와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하급 지배층들을 우리는 향리라고 부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국가관리 외에 본래부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구성한 향촌 자치기구,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 향촌 자치기구가 있는데요. 지방 양반들이 구성한 이 향촌 자치기구를 우리는 유향소라고 부릅니다. 특히 유향소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했던 향리, 하급 지배층인 향리의 비리를 감시했다라는 부분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기관입니다.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지방군현에 설치되어 있는 유학교육기관을 우리는 향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향교 이외에 향교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글을 배우는 학생이 처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유학 교육기관을 바로 서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글 공부하는 서당이라고 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이 향교와 서당은 바로 지방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는 대비되는 중앙교육기관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성균관을 배웠지요. 그래서 성균관은 중앙교육기관, 향교와 서당은 지방교육기관이다 라는 점도 꼭꼭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국가관리 등용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국가관리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를 한 여러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시험 치는 모습을 상상을 많이 할 겁니다. 이 과거 시험에는 다시 세 종류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글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과. 두 번째, 무술 훈련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과. 그리고 세 번째, 기술 공부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잡과가 있습니다. 문과는 문관을, 무과는 무관을,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과, 무과, 잡과의 운영 모습을 선생님이 한국학습지에 넣어두었습니다. 문과의 아랫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대과, 속과, 그리고 속과 아래에 있는 생원과, 진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과, 본 시험을 대과라고 부릅니다. 본 시험인 대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인 소과를 통과해야 했었죠. 이 소과에는 다시 두 가지의 시험 과목이 있었습니다. 생원과 진사과인데요. 생원과 진사과를 합쳐서 생진과, 소과, 예비 시험인 소과를 생진과라고 부릅니다. 즉, 예비 시험인 소과를 통과한 이후에 본 시험인 대과를 통과해야 국가관리 문관에 임명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관을 뽑았던 무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았던 잡과가 있습니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등의 여러 가지 과목들이 각각 있습니다. 통역관을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율과는 법률 시험입니다. 오늘날의 변호사 시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의과는 의학, 의사를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음양과는 천문, 그리고 지리와 관련된 기술관들을 뽑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관리 등용 제도의 세 가지 중 첫 번째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바로 음서입니다. 음서는 국가의 높은 관리의 자제, 아들들을 시험 없이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인데요. 흔히들 말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아버지가 높은 관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백으로 국가 관리에 임명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를, 조선은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를 음서로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와 조선은 각각 국가 관리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높은 직책, 가장 높은 등급이 1품, 가장 낮은 등급이 9품입니다. 고려는 1에서 9품 중에서 아버지가 5품 이상인 경우에만 음서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선은 2품 이상인 경우에만 음서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지요. 고려와 조선 중에서 출생 신분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더욱더 중요시한 사회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음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국가 관리로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요. 그래서 음서를 통해서 관리 진출을 했다가 음서를 포기하고 다시 과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죠.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훨씬 더 능력을 위주로 한 사회였다라는 점을 말이지요. 국가관리 등용제도 세 번째입니다. 천거. 네, 높은 사람의 추천으로 시험 없이 국가관리에 등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정리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 11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제도 내용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군과 현에는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은 지방에 파견된 관찰사나 수령이 자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거나 잘못된 행동,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는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관찰사나 수령을 자신의 출신 지역에 파견하지 않았던 제도를 바로 상피제라고 부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각 지역의 향촌 자치기구였던 유향소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조선중앙정부는 지방에 있는 유향소를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에 경제소라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이 경제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유향소와 연락을 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 모습을 각각 중앙, 지방, 관림용의 모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정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들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번 학습지 공부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